이거 좀.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래요. 사실 항상 트릭을 자주 써도 혹시 사기가 있는 단수로 사기치고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의구심이 든다고. 자, 이 사진 누가 찍었죠? 가은이가? 이 사진은 언제 어디서 찍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재활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은 이걸 버린 거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누군가 아팠을 때 이 버리는 의자에도 앉아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재활용 주제와 맞지 않을까. 앉아서 넘어지는 거 아니니? 뭐예요? 아니다. 우리가 더 힘들면 장난감도 앉은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버렸지만 물론 이제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게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쯤에서 쉬어가지 않는 의자가 될 수도 되기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찍어봤다고. 네. 길거리에 버려는 쓰레기를 찍어줬네요. 좋습니다. 자, 이거 누구죠? 하늘이? 여기 아니야, 여기 있지 말고. 된다고 얘기하셔서 이 내부에서 된다고 그래서 바로 찍었어요. 내부에서 된다고 해서 내가 언제? 아니, 근데 그때 물어봐서 된다고 해가지고 된다고 딱 하고 찍었는데 지난주 맞지? 지난주에 물어본 거지? 지난주 맞아요. 지난주 엊그저께? 아니 근데 너 이걸 엊그저께 어디 와서 찍었겠어. 지난주에 왔을 때 찍었겠지. 네, 아무튼 찍었습니다. 왜 찍었을까요? 얘기하시기를 이제 버려지는 그런 재활용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이거는 또 자연 안에 있기도 하고 자연 안에서의 어떤 폭포가 연상되기도 하고 그래서 찍었어요. 네, 좋아요. 2장을 올려줬으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아니, 안 보이는데 돌려주세요, 사진을. 그냥 볼게요. 이 사진은 왜 찍었을까요?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 반지를 자물쇠에 가져가? 맞아요. 그리고 이거 춤이야. 아니에요. 그거는 화이트인데, 네, 그거는 일단은 헷갈리게 하려고 저기다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저기 뭐야, 볼펜이라고요? 화이트야? 그래서 반지가 있는데, 반지를 자물쇠에 넣었어. 가둬놨어요. 왜냐면 반지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바닥에 보통은 두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반지를 자물쇠에 잘 두면 쏠라는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렇게 가져왔어요. 재밌어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숙제를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현주 선생님이 찍으셨죠? 저것도 이렇게 약간 다음 사진을 먼저 보여달래요. 이거 먼저 보는 게 좋겠고요. 뭐 이상한 게 없는지. 소모사. 그렇죠? 뒤에가 소모사예요. 뒤에가 소모사예요. 여기 뒤에. 뭔가 이상한 게 없는지 보면서 이상한 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상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를 담은 사진이라고.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막 너클들이 있는 부분들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예준이가 물어봤고 저기 그냥 버려지는 항아리를 가져다가 안에다 뭔가를 넣어서 선생님이 사진 찍으신 건가요? 다음에 물어봤고 원래는 저기 이제 김장에서 김장에 김치를 담는 부분인데 잘 보면 저기 화분이 지금 되어 있어요. 저 안에서 네, 애들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일부러 심었을 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저 안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찍었고 근데 이거 얘기하면 에이 저게 뭐예요? 라고 할까봐 하나 더 이걸 찍었어요. 아까 그 사진은 얘를 찍었어요. 이거는 그냥 자주 뭐 쓰기도 하고 사실 저거는 재활용도 가능하고 버려지는 목재들을 이용해서도 사실
V. 좋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못 와서 네. 처음 왔는데 저게 어떤 목적의 사진들을 찍은 건지 궁금해요. 지난주에 어떤 숙제 하기로 했었냐면 그 사고를 다르게 보는 과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일이가 찍어준 이런 사진 같은 거 이런 사진 같은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을 활용해서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 같이 보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숙제는 뭐였냐면 재활용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좀 찾아보면 되겠다. 이 두 가지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숙제 못한 친구들이 두 개를 같이 가져와서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세미 사진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볼펜 있는데요. 가은이가 볼펜 있네. 예수가 볼펜 있네. 안 보이게 숨어야지. 너무 티가 났다. 근데 색깔을 나름 펜 뚜껑과 밑에 부분의 색깔이 달라서 부분을 약간 착시 현상처럼 된 것 같다고. 조금 각도를 더 틀면 더 찾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안 보이게 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요. 원래는 사실 약간 저도 이상한 거 처음 찍었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공개하기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제 열심히 해줘서 감사드리고 우리 4회차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주에 행동부 전시였잖아요. 그거 오늘 이어서 볼 거고 새로운 작품들을 볼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3층에 펜스가 없어서 작품 사이사이로 지나다닐 때 혹시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자 들고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한 번씩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감상을 하면서 연기 나오기를 기다릴 거거든요. 안 나오면은 조금 더 시간이 들어서 그래도 연기 한 번 나오는 거 보고 얘기할게요. 자, 일단 이 작품 잘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예리한 친구라면 우리 전에 봤던 거. 빛이 나와요. 전구. 위에 전구. 폐 전구. 이런 전구. 형광등 활용한 거 아닌가요? 우리 서용선 전시 때 1, 2회차 전시 때 뭐가 있었거든요, 여기? 이거 잡고 있는 애. 잡고 있는 뱀. 제가 뱀이라고 했던. 뱀이라고 했던 개가 이 위치에 있었는데. 사람 묻힌 거 같고 앞에 칼 든 사람 있는 거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조각 바닥에 있던 좌대가 여기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도 그 작가가 서형선 설치 빠져나갈 때 와가지고 이거 혹시 버리실 건가요? 버리실 거면 이번 전시에서 제가 좀 쓸게요.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이 조각 제목이 스퀘어예요. 첫 번째 작품이고 지금 연기 나오죠? 연기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분 정도 드릴게요.
연기가 나와줘서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지난주에 봤을 때 되게 오래 나왔던 것 같은데. 처음 봐서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닐까요? 예상하지 못하고 봐서 오늘은 약간 기다리다 보니까 더 짧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연기가 나오는지 모르고 전시장에 와서 다른 작품을 봤는데 갑자기 안개가 나왔잖아요. 그때 기분 어땠는지 기억나나요 혹시?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을까요? 갑자기 여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유일까? 또 그 모양이 여기서 표현되는 모양이 신기했어요. 약간 이렇게 신비로운 느낌? 몽환적인 느낌으로 막 이리 와 나를 봐줘.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 저는 불 같은 느낌이라 보니까 어디서 연기가 불이 난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는데 아예 아니었구나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요셉이 처음 봤는데 어땠어요? 구름이 있잖아요. 그 구름과 여기서 이렇게 색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체가 느낌이 다르고 이게 또 빛이랑 만나니까 또 같은 기체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신기했어요. 예준 학생 소감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냥 하얀색 바탕인데 이렇게 연기가 나오니까 이게 약간 구름인가? 구름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작품이 되게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처음으로 같이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조각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조각은 다 일단 물질이잖아요.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은 여기에서 비물질을 보여주고 모양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연기의 모양이 뭐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한다고 해요. 어디까지 가는지, 뭐 어떤 모양으로 흩어지는지 이런 것도 다 그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항상 달라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물질, 그러니까 연기라는 게 전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을 줬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전시에 포함이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변기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고정관념을 깨는 요소니까 충분히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독특한 소재이고 독특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연의 일부를 또 작품으로 삼는 소재도 그렇고. 저는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다. 사실 예술이라는 게 제한이 없는 거니까 다 열려 있는 것이고 답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기체와 비물질이 충분히 다른 물질과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이 오고 가는 거에 따라서 이 형태가 달라지고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것들이 뭐 사실은 이제 저희 보통 이런 것들 연예인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쓰여지는 이제 이런 스모그 효과를 이런 충분히 사용한 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아직 생각 정리 중이라 가을이 먼저 제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처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둘러봤을 때의 느낌은 사실 별 특별히 뭔가 반응이 없었었거든요. 약간 이 예술로서 부적격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저희끼리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술로서의 부적합한 거는 사실은 없다. 그리고 제가 약간 예술이 좀 왜곡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에 대한 질문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거는 알고 봤지만, 지금 보면서 아직도 제 생각에서는 약간 물음표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술에 좀 더 제가 근접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제가 예술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예술과 거리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그냥 제가 잘 몰라서일 수도 있는데 여전히 저는 가은이는 그러니까 진짜 예술이 아닌 것들에 작가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건 나의 예술이야 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술성이 오히려 예술의 그 속성이 왜곡되는 일이 충분히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는 충분히 있대요. 가끔 김주희가 엄청 통역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대요. 우리가 이렇게 수어한 걸 어떻게 청인들 말로 하지? 왜냐면 저도 청인의 말을 수어로 바꿔본 적이 있는데 되게 어렵던데 내가 머리가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지? 신기하다고 다 저희끼리 공감하고 있어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고요. 네, 그렇답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죠. 뭐를 예술이라고 부를까? 또 뭐를 작가라고 부를까? 이것이 항상 화두고 지금도 예술을 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예술이야? 그거 나도 하겠다. 애기가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점점 예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지금 생각하는 문제들 뭐 궁금한 것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준 학생 생각 정리 있으실까요? 네네. 말과 글 이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말과 글들은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하고 저는 이제 또 지금 대학생이라서 말과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문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이 고민인데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말과 글 문학의 상위 개념이 예술이라고 했을 때는 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꼭 예술이란 게 뭔가 아까 지금 가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가가 내 생각에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물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답이 없는 것도 많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작가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면 그것이 예술이 되지 않을까. 이 작품은 어떻게 봤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거구나. 그냥 끝이지 뭐 이렇게 해석하진 않았다. 그냥 왜냐면 첫 본 작품이라서 이렇게 잘 머리가 안 굴러가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연습을 조금 했는데 오늘 요셉 학생하고 예준 학생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같이 뭐 이 작품 감상 어떠셨는지, 형태 어떠셨는지 오늘 다른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저희 수업 같이 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면 어떨까요? 태태기 선생님. 근데 아까 가연 학생이 말해준 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터여가지고 생각하고 있던 거라서 되게 놀랍기도 했고 공감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형태가 비물질이 전시장 안에 들어온 것 자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을 때는
뭔가 오히려 전시 공간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왜냐하면 시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의미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정해져서 이 비물질이 생성된다는 건 기다림을 만들고 가야 할 이유를 좀 만들면서 그 동시대 사람들이 모여있게 밀집하게 만드는 또 다른 그러니까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비물질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존재하는 공간이 바뀐다는 건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전시라는 공간은 사람을 이렇게 끌어오게 하는 것, 모이게 하는 것을 만드니까 그런 입장에서 비물질이 어쩌면 모든 게 휘발되는 현대 너무 좀 말이 많고 아니 너무 당황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전시장 안에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드는 의미로서의 예술로서 작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저는 사실 전체는 엄청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오히려 생각을 들으면서 더 흥미롭게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지난주에도 한번 봤었는데 이게 예술 작품일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왔을 때 이제 또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연기가 흐릿해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제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가는 것을 한번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일상이나 뭐 예전 추억이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일단 이 전시회에 한번 지식이 없이 왔는데요. 연기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떤 연기가 나올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연기가 딱 나왔을 때 빛이 딱 들어오면서 그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빛이 오히려 있어서 이게 조각으로 완성이 되고 그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 모양을 저희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하는 모양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궁금한 건 뒤에 저 네온 사인 같은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전시는 단순하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현대 미술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일단 연기로 만들어지는 생산과 소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뒤에 있는 조각 작품들의 유형의 예술이랑 물질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라면 연기는 비물질로 이렇게 잠시 이렇게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 어쨌든 아까 그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분이 연기가 연예인의 뒤를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부수적인 요소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작품에서는 연기가 뭔가 주가 되는 작품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저도 저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작품 스퀘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더 얘기하고 다음 작품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서용선 전시에서 이 작품을 좌대로 봤잖아요. 받침대. 그런데 그때는 받침대는 작품이 아니었죠. 조각을 돋보이게 하는 그냥 하나의 전시를 위한 요소였어요. 그런데 정지현 작가가 그 서용선 작품들이 철수할 때 여기 와서 철수 장면을 보고
이 받침대가 조각이 빠지고 텅 빈 것을 봤는데 사람이 사라진 무대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사라진 무대, 이런 생각으로 이 작품을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전시장에 움직이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감, 움직이는 느낌, 그런 것을 주려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대라고 연관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연기, 현주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저 연기 장비는 그 촬영 현장에서도 쓰거든요. 연출을 할 때.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그리고 특히 우리가 1, 2회차에서 봤던 반가운 좌배도 만났고 얘기할 것이 많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작품 더 얘기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벽에 붙어 있는 저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썼을까요? 그러게요. 저걸 왜 썼을까요? 아마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지만 연기도 빛도 이 좌대 위에서는 가변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대비되는 요소로 항상 켜져 있는 불을 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작가님 자체도 조명을 많이 활용하셔서 조명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가스가 이렇게 새는 그런 느낌이 같다. 충전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작품, 뒤에 있는 작품으로 해볼게요. 이 작품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작품하고 제작 방식도 같고 재료도 같아요. 그런데 놓여있는 곳은 약간 다르죠. 전시 연출이 다르다고 할까요? 지난주에 제작 방식 못 들은 친구들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이 작품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들이 막 쌓여있는데 그 쓰레기의 표면을 휴대폰으로 3D 스캐닝을 해서 이것을 재현한 작품입니다. 여기에 있었나요? 2층에 있었나요? 저거 맞아요. 저거. 그래서 이번에는 3분 정도 우리가 자유롭게 이 형태 아니면 주변에 놓여있는 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난 시간에 그 서영선 작품에서 썼던 그 작품 벽걸이들이 좌대로 쓰였어요. 그런 것도 같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모양이 어때 보이는지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고래가 몇 부분 그런 고래 이제 숨구멍에서 나오는 물의 그 형태 같았고, 저는 약간 총 같았어요. 총 어디 보고 총 같았어? 총 아니면 나오는 총의 손잡이. 이렇게 뭐라 하지, 방아쇠에 있는 부분. 의 느낌이 났대요.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바로 느낌이 약간 그냥 돌 같은 느낌이었어요. 돌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쓰레기가 쌓여있는 윗부분 같았고 그런 이제 저희도 이제 집에서 쓰레기 버리면 윗부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는데 그런 모양이구나 그랬어요. 저는 이제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 같았어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현준아. 바다에 그런 큰 이제 막 평원 같은 돌들이 있잖아요.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네. 아 불안해. 선생님이 불안해. 너무 열심히 듣다 떨어뜨리면 안 돼. 네, 그래서 바다에 있는 그런 구멍 뽕뽕 난 홍감들의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사슴의 그런 뿔 보면 사슴이 이렇게 얼굴만 전시한 박제된 그런 모양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각도마다 또 좀 다르게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되게 특이했던 것은 멀리서 볼 때랑 이렇게 정면에서 볼 때랑 측면에서 볼 때랑 또 뒤에서 볼 때랑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반대로 볼 때도 되게 느낌이 달랐어요. 그냥 봤을 때는 약간 성인을 위한 놀이터?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저 위에서 막 같이 놀면 어린이처럼 이렇게 놀면 그래 진짜 그렇게 놀면 재밌겠다. 네, 위에서 이제 수영하듯이 슬라이딩 하듯이 그래서 상의를 하고 워터파크 가고 싶다. 그래서 얘가 그래 워터파크 가자. 갑자기 얘가 연락 왔어요. 아까 좌대 얘기했었는데 저 맨 뒤에 있는 대형 벽걸이는 우리가 서용선 전시 봤을 때 빨간 눈의 자화상 작품 있었잖아요. 제일 큰 거. 그 작품 걸려있던 좌대 다시 쓴 거 같거든요. 맞아. 그때보다 작아 보이는데 저거보다 더 컸던 것 같아. 위에 좀 잘랐나? 잘랐나? 그랬을 수도 있고. 잘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림이 또 너무 컸어서 더 커 보였을 수도 맞아요,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아니야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이러면서 아니야 그림이 프레임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커 보이게 느낄 수 있고 그림이 되게 강렬해가지고 이게 더 컸는데 그림이 빠지니까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다고. 아니에요 잘랐어. 분명히 잘랐어. 저쪽에 있는 거 잘라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그 잘라낸 토막은 어디 있을까? 어딘가 있겠지. 아무튼 위가 잘렸어요. 상해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폭도 좁아졌어요. 폭도 그때보다 좁아졌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현실이 똑같은 것 같은데 요새 좀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저 흰색에 예전에 있었던 그 뒷받침을 빼고 이렇게 두 개는 눕힌 거고 맞죠? 네, 맞아요. 두 개는 눕히고 아까 얘기했어 정리 얘기한 거 못 봤는데 만나 있는데 맞았군요. 어디 갔다 왔어? 아까 이미 얘기했어. 그때 쓰여진 거라고 얘기를 했어. 주변에서 부각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혹시 작품 표면 자세히서 본 사람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가까이 가서 봤던 것 같은데. 표면은 어땠어요? 울퉁불퉁 약간 거친 느낌. 저는 약간 불에 탄 느낌, 그린 느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다른 작품인가요? 같이 있는 작품인가요? 이 뒤에 걸려 있는 작품은? 같이 다른 작품? 이거는 뭔가 이렇게 막 물을 주는 물을 이렇게 그 시멘트를 3D로 만들고 나서 시멘트 같은 걸 부었나? 약간 재료가 궁금하기도 했다고. 저는 자세히 못 봤어요. 표면까지는. 네, 저는 표면이 예쁘게 깔끔하게 보였어요. 뒤에 있는 작품. 그런데 겉만 봐서는 사실 깔끔했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 있겠죠. 이 표면이 일단 3D 특성상 이렇게 거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일단 3부로 한 번씩 싹 밀어서 매끈하게 처리한 것 같기는 했어요. 앞에 있는 작품이랑 뒤에 있는 작품이랑 표면이 주는 느낌이 달라서 저는 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 조각이 놓인 곳이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느껴졌어요. 지난 전시에 썼던 가벽, 받침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시가 끝나면 쓰레기가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폐기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 조각이 쓰레기 표면에 본을 뜬 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일 수 있겠지만 인공적인 폐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려놓은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물론 쓰레기장 자체도 정말 인공적이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조각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좀 이것이 놓인 곳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 아까 저는 그렇게 지금 그런 질문하신 것이 이게 재활용된 이런 가벽들과 저 작품이 놓여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왜 그럴까를 물어보신 건가요? 뭐 왜 그럴까도 있겠지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얘기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 저렇게 쌓아놨을까? 뭔가 쓰러질 것 같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감상이 있다면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장난 반 또 진담 반 해서 말을 하자면 사람들이 오다가 쓰러뜨리를 기대한 거 아닌가? 쓰러뜨려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뭔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깨끗한 게 좋은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져나오면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결백증처럼. 그래서 일부러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네, 너무 재밌네요. 상의를 듣네요. 사실은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딱 이렇게 맞춰진 삶은 없고 다 저렇게 약간 불안하잖아요. 갈팡질팡하고 막 어딘가 애매하게 걸쳐있고 사람의 인생이 그런 건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또 이게 쓰레기의 표면을 만들어 놓은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과정들인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 또 매끈하게 만드는 것도 인위적인 결과물들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어딘가 상하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잘 만들어도 계속 쓰레기는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봤을 때 이런 도미노 있잖아요. 도미노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나가 쓰러지고 그 위에 또 뭔가 쓰러져 있고 근데 끝으로 가면 이제 절벽인 거죠. 그래서 좀 위태롭지만 밝은 날이 또 오겠지 노력한다면 이런 느낌 해줘봐. 끝. 저는 김준 선생님이 생각이 궁금해요.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직 생각 중. 졸린 건 아니지? 졸린 건 아니지. 안 졸리다고 안 졸리다고 예슬이가 집중을 못 하겠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잘 집중하고 있어. 예슬이가 얘기하고 일단 봤을 때 약간 균형감이 없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저의 농인의 인생을 좀 생각했어요. 저희는 저희 삶을 개척하고 있거든요. 잘 될 때도 있고 농인으로서 더 멋진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저 작품처럼 약간 낭떠러지에 있고 실패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삶을 살기도 하니까 그런데 뭔가 그런
그런 일을 겪을 때 자꾸 소심해지고 위태로워지는데 그런 약간 삶의 위태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는 지금 올라가고 있니 내려가고 있니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어디 특정이 내려가고 있어? 이 작품이 특별하게 그런 위기감을 준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현주쌤이 더 덧붙였어요. 어쨌든 요셉이는 저걸 보고 그렇게 느꼈나 봐. 얘가 이제 약간 불안정하게 저렇게 끝에 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도 삶이 사실 늘 딱 안정적으로 딱 픽스돼서 있지 않고 저렇게 불안정함이 있는데 그런 불안한 느낌은 본인도 그런 자기 삶에서 그런 걸 느꼈다 이상입니다. 아까 사실은 저는 괜찮다고 봤거든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아까 주인 선생님이 야 불안하다 너네 옆에 있지 말아라 얘기할 때 그러고 보니 진짜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에 바람이나 이런 게 불어서 얘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바람 때문에 떨어졌다면 그건 그대로 예술이겠지. 그런데 사람이 떨어뜨렸다면 그건 이제 사고고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다면 예술이겠지. 이렇게 현주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주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불안하다라는 감상에서 그쳤는데 인생 얘기를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씨 감사합니다. 말만 차고 수어 나중에 하니까 네, 저도 약간 사실 그런 요셉이가 말한 것처럼 불안함을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어쨌든 다 의도한 바인데 중앙에 올려놓지 않고 저렇게 끝에 걸쳐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 가벽이 이렇게 포개진 느낌 자체도 되게 불안정함인데 저 작품 자체도 사실 되게 불안해 보이고 그래서 저런 불안함을 갖는 의미를 잊지 않을까. 특히 쓰레기의 사람들이 버려진 쓰레기의 어떤 결과물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결과물들이 인위적으로 지금 노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태함이 좀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다음 작품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이 작품 되게 인기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3분 정도 작품 감상하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구멍 뚫린 곳도 있고 하거든요. 그 안에 또 들여다보면 재밌더라고요. 한번 3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마스코트를 봤는데 얘도 마스코트 작품이잖아요. 근데 대전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에요. 과자 같은 영상이 맞아 과자 같아. 먹고 싶어요. 머릿속에 먹는 걸로 너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과자 같았다고. 맞아요. 얘가 얼굴이 없잖아요. 그 혹시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표정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바람 피는 막 이렇게 바람 이렇게 안고서 막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람 피는 캐릭터. 눈, 코, 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아 이분은 시각장애인인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얘가 현직하는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봤고 얼굴은 안 보이지만 되게 즐겁게 포옹하는 모습일 것 같다고. 또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밝은 부분도 있고 약간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색깔 뭐 완전 시계가 달랐는지 색깔이 좀 다르다고 보이마다.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막 게임에 카트라이더 그 게임에 나온 그 캐릭터랑 약간 비슷해. 디오 이렇게 있는데 걔랑 약간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머리에 헬멧 쓰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 또 이렇게 디오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물론 한국이나 이렇게 한국이나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얘가 재미있는 게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품 제목은 최후의 월드입니다. 얘 이름이에요? 월디가 얘 이름이에요. 근데 앞에 왜 최후의라고 붙였을까요? 존나.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제 끝. 이제는 쓰임을 다 했어. 끝. 안녕.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고치다 보니까 구멍이 뽕뽕 뚫려서 버려졌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얘 만들다가 망친 거 아닐까요? 얘를 만들다 망쳤어. 그래서 버려지네요. 걔를 만들다가 아니면 좀 좋게 생각해 보자면 이거를 막 나는 이제 최후의 승리자야. 나만 남았어. 최후의 월드가 마지막이 아니라 다른 애들 다 사라지고 나만 남았어. 얘 최후의 월드야. 그러니까 다 이것저것 봤는데 얘가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서 이제 나 이제 다 마쳤다 이런 의미. 최후의 월드. 아니면 여기 이제 보통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데 얘는 좀 약간 재료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더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서 이것저것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 약간 최후의 다음에도 말이 잘못하고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니 봐요 쌤 이러면서 아니 나 니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자 아니 봐요. 막 새로운 사람이 왔어 여기에. 그럼 다 불러봤어 전시를. 이게 무슨 마음일까 뭐 이렇게 다 봤어. 근데 얘를 딱 보는데 뭔가 뒷모습이 먼저 보이잖아. 얘는 앞모습이 아니라. 그 뒷모습을 보면 앞모습이 궁금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앞을 들여다보는데 그거랑 최후의 월드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마침내 앞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쭉 보다가 얘를 마지막에 보기도 하고 그 말이 아니라 아우 답답해. 선생님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다 대충 그냥 전시를 봤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봤어.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예를 들면 저 작품이 어쩌고 뭐 저 봤어. 약간 똥이랑 비슷한 저런 작품도 다 봤어. 그런데 얘는 뒷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앞모습이 뭘까 궁금해서 싹 돌아보면서 짜잔 하는 느낌이니까 최후의 월드도 가은아 너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니? 자기의 말을 다시 요약하자면 구경을 쭉 하다가 나 비슷비슷한 심정으로 비슷비슷한 이미지의 작품을 봐요. 근데 얘 혼자만 뒤에 있잖아요. 그 너무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얘만 뒷모습이에요. 그래서 삥 눌러서 마지막에서야 얘의 정체를 딱 앞모습을 보니까 최후의 월드예요. 내가 말하는 뭐가 달라야 돼? 달라요 쌤. 답답해라 해서 오늘 낯선 사람 여기 지금 가봐요. 낯선 사람 봤어. 저로 더 가봐. 왔어. 쭉 봐. 쌤 보세요. 이렇게 막 작품을 봤어. 알았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봐요. 이런 것도 봐. 버섯 같네. 막 이렇게 보고 그래. 뭐 신발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 다 봤어요. 쭉 보는데 저기 보니까 뒷모습이 보이죠. 그 뒷모습이 앞모습이에요? 뒷모습이죠. 뒷모습이죠. 그러면 앞모습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무슨 모습이지? 내가 직접 한번 가볼까? 하고서는 이렇게 짠 돌아왔어. 돌아와서 앞모습을 딱 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느낌. 마침내 막 이런 느낌이 맞아요. 아무튼 알았어. 이렇게 막 그런 마음으로 얘기해요. 네. 요셉이 얘기했었나요? 했었나? 했어요. 웃는 거 같아. 디오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카트라이더 얘기했잖아요. 카트라이더.
관심 좀 줘. 스트라이드 얘기했대잖아. 요셉이 관심 좀 줘. 됐다고. 예준이 왜 최후의 월디, 그 최후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대답 안 했잖아 라고 선생님 말씀하셨고요. 저는 얘를 만들고 다 만들고 나서 몸이랑 이런 걸 다 만들고 나서 뭔가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얼굴도 지우고 모두 지우고 결국엔 버려버리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최후의 선생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가 어쨌든 본 뜨는 거잖아요. 저 해치처럼.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그냥 그 진짜 월드를 만들기 위해 그냥 부수적으로 도움을 줬던 애인데 진짜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얘는 이제 쓰임을 다해서 버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은 얘는 그런 진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월드가 아니라 그냥 얘도 월드인 거야. 그래서 얘가 끝이 아니라 얘가 진짜 마지막으로서의 월드인 거죠. 그래서 최후의 월드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얘기했어요. 네. 마스코트 형태도 재미있고 또 표정이 없다 보니까 얼굴을 우리가 자유롭게 상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말해준 것처럼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모습도 궁금하고 또 창문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창밖에 뭘 보고 있을까 한국인도 만든다고. 뭔가 이렇게 아련하게 불태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살아있어요 쌤. 얘는 살아있어. 상현이는 그래 살아있다. 그래서 상상할 거리가 많은 재미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작품 저기 가운데에 똑같은 조각 2점 있는 작품이거든요. 마지막 작품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형태 어때 보였는지 그리고 두 작품 다른 점 뭐인 것 같은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활 모양이 그러니까 관역, 활이 쏘아진 관역 같은 모양의 느낌이 들고 어디가 여기 요선 여기 화살 활이 휜 느낌이기도 하고 아무튼 네 저는 보면서 활을 떠올렸어요. 차이점은 뭐인 것 같아요? 차이점은 일단 뒤에 이렇게 못 같은 게 하나 박혀 있고 저 뒤에 잠깐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친구. 저기 앞모습이고 근데 약간 앞모습 좀 매끈하다면 그리고 좀 두툼하고 저 뒤에 있는 작품은 약간 이제 갓 태어난 애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돼지라면 나이 든 돼지의 느낌이라면 뒤에는 이제 갓 태어난 이제 막 크기 시작한 아기 돼지 같은 느낌. 되게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조각인데 태어난이라는 표현을 붙인 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다른 친구.
얼굴은 없지만 이렇게 호흡 모양이 둘 다 이렇게 있는 게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재미있는 걸 발견한 게 이제 조명이 여긴 없고 여긴 이제 있는데 그 차이가 좀 달라. 수어랑 보니까 요새 손 내리라고. 네, 저기 이제 조명이 없고 뒤에 이제 조명이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질감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뒤에 게 좀 더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재미있었고 뒤에서 또 보니까 여기 이제 아까 말한 그 모치 박혀있는 주둥이 같은 부분이 이제 뒤에는 없었고 근데 질감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데 조명 하나로 느낌이 달라지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되게 어두운 밤의 느낌이 들었어요. 색깔도 좀 더 어둡게 보였고 이게 약간 상처나 그런 표면의 느낌인데 여기저기 이렇게 상처로 보이는 느낌이 좀 들었고 저 뒤에 작품은 비교적 그래도 상처 없이 깨끗하고 반듯한 느낌으로 보여서 느낌이 좀 많이 달랐어요. 뭔가 또 마음에 따라 어두운 그런 마음 그 속에는 또 뒤에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웃고 있는 마음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요. 네, 그 두 작품이 형태는 똑같이 생겼는데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색깔도 약간 다르고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재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작품은 같은 형태지만 굉장히 무겁다고 해요. 100kg 넘는다고 하고 뒤에 있는 작품은 똑같은 형태지만 알루미늄으로 3D 프린팅으로 뜬 거여서 쟤는 굉장히 가볍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두 손으로 번쩍 들 수 있을 정도? 무게. 그러고 싶어. 안 되지요. 네, 안 되지요. 작품을 돈 주고 사자. 그리고 들어보렴. 네,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작품 형태가 뭐 돼지코 같다고 낙타 같다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밤 같다는 표현도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이 작품 어떻게 제작을 했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동그란 간판이 있잖아요. 저는 떡집 같은 데서 둥근 간판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둥근 간판을 누가 버리려고 비닐봉지에 싸서 내놨대요. 근데 작가가 그걸 보고 간판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비닐로 가렸어? 이거 되게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순되는 지점이 재밌다고 생각해서 그 형태를 3D 프린팅으로 떠서 두 가지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두 작품이 세트이기 때문에 제목도 비슷한데 앞에 있는 거는 스웨트, 무거운, 뒤에 있는 애는 스웨트, 가벼운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오늘 감상 시간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얘기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괜찮아요? 하나 더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 모든 작품들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어쩌셨을까 한 작품이 있나요? 요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스퀘어 보고 그 처음 전시장에 왔을 때 포그머신이 꺼져 있어서 저는 오픈 전에 왔었거든요. 포그머신 꺼져 있어서 연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리고 좌대 재활용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님이 포그머신 켜서 보여주시고 또 오늘 그 같이 동행하신 선생님들도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셨잖아요. 뭐 존재와 비존재, 생성과 소멸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게 느껴진 작품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1층으로 내려가서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어땠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좀 4주 동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수업을 했으니까 통틀어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셉이부터? 손을 상인이부터?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예술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잘 모르고 부족한 게 많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떠올려오면서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도 느꼈고 꼼꼼하게 보니까 더 상상력도 많아지고 예술 이런 것들이 그냥 좀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술은 실패가 없다.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다. 또 아까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편견을 가지고 왜 저래? 이렇게 대충대충 보다가 그게 아니라 예술가의 입장으로 그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 또 예술가가 이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의 사회얘기의 예술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아주 큰 그 자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나서 이제 저희 강민경 작가님이랑도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결국에 나는 누군가에 대한 그 자화상이 질문할 때 그 작가님의 그 해석을 얘기 들으면 예술가를 보는 시선이 정말 크구나. 내가 가진 시선에 대한 시야가 되게 무겁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시야를 넓혀야 되는지 좀 느끼게 된 것 같고 그런 관계 속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술이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계속 같이 하는 활동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누가 먼저 하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빼꼼이고요. 색연필에 그려져 있는 그 캐릭터 이름으로 가져와서 이제 빼꼼이 시작되는데 딱 저와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술이나 이런 전시 관람을 할 때마다 사실 저도 깊게 보지 않고 빼꼼이로 봤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그냥 빼꼼하고 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몰랐고 그 보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것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잘 몰랐고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그냥 알려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냥 빼꼼하고 그림들을 작품으로 그동안 봐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함께 그림을 보고 어떻게 작품을 보는지 또 길게 보고 함께 또 그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이 작품을 보는 시야도 좀 넓어지기도 하지만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경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한층 성장한 느낌이 들었고 소사에서 예술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속 따라갔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예술에 대한 이런 게 잘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함께 하면서 저도 좀 시야가 넓어지고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감동입니다. 감사하다고 이제 사주간의 시간을 마치면서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 지난주에 빠졌잖아요. 한 주 빠졌으니까 뭔가 좀 더 느끼고 싶은데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게 유도 때문에 못 왔는데 좀 더 조용하게 이렇게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이라니까 좀 많이 아쉽고 그래도 이제 봤던 작품들을 잘 기억하도록 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 이름 빨강 전시였던 것 같아요. 누워 있었던 저 바다의 무언가 그 작품이 기억에 많이 남고 눈에 이게 확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들도 계속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특성들을 가진 작품들이었어서 듣는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현미 선생님부터 선생님 먼저 안 하시고 저 먼저 해요. 제가 먼저 해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4회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엄청 길게 느껴졌고 3개월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제가 뭔가를 가르친다는 생각은 정말로 안 했었고 오히려 수업 와서 제가 감상하는 것을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현미 선생님은 괜찮아요. 오셨대. 현미 선생님 소개 좀 한번 하려고. 우리 교육 프로그램 언제 시대예요? 교육 프로그램 다 기획하고 교육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담당 선생님이신데 이번에 소감 얘기를 한번 듣겠습니다. 네, 아마 초보사에서도 봤던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많이 봤고 해가지고 아마 제 얼굴을 아시긴 아실 텐데 도대체 뭐 한 사람인가라는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카메라맨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의 의도는 정말 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술관에 오고 그 다음에 한 작품을 3분, 5분 이렇게 오래 보는 경험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교육 기법 자체가 되게 초보자를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보고 감상평을 나누고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너무 저희가 생각한 걸 뛰어넘게 잘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이나 이제 리액션이나 이제 생각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오히려 당황했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더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수림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했고 원래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작품에 대한 뜻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지현 작가 전시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작품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했고 근데 저의 의도에 맞게 이제 또 더 깊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현주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엉뚱한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이런 의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도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제 김주희 대표님께서 이제 잘 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잘 보는 사람들은 작품을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말씀들을 잘 하시고 다 의미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아카이빙을 이제 영상이랑 이제 텍스트로 또 할 예정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구나, 이런 걸 말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너무 길게 하나?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N회차 관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러 번 와서 관람하는 거를 사실 여러분들한테서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였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술의 전당 이런 데는 N회차 관람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N회차 관람이라는 경험도 또 해보셨을 것 같아서 저는 여러모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너무 잘 이제 따라왔다고 하긴 그렇고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해주시고 소개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잠깐이나마 사실 다른 전시를 봤을 때는 시간을 정해지 않고 그냥 알아서 그냥 5분 정도 휙 둘러보고 그냥 이렇게 가거든요. 다 봤어요. 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아이들 막 썰을 풀듯이 얘기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데 이거 보고 나서 전시 봤을 때 아이들한테 더 봐라고 안 했는데 아이들이 한 작품에 5분씩 이렇게 다른 전시에 가서 보면서 얘기 나눈 경험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저는 처음에 미술 공부 시작할 때 미술이 너무 좋고 너무 애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직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저 작품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작품을 보게 되고 다시 같은 자세로 작품을 또 한 번 들여다보게 되고 이렇게 저한테도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트 선재 센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혜준이고요. 그때 같이 수업 참여했었던 사람이었고, 저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 이제 이거 기획하시고 일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수업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한테서 저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식보다는 저는 여러분 옆에서 그 에너지를 너무 느껴서 집중력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창의력으로 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게 된 것 같아서 바로 옆에서 수업을 같이 하면서 저도 정말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말 열심히 의견 내주시고 수업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전공을 하시고 여기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원래는 경영학인데 지금 경영. 네. 근데 이제 미술을 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대단하다고. 오늘 그러면 수업 여기서 마치고 설문지만 하고 가면 될 것 같고 내가 마지막이야.